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2권 병 못 고치는 의사 엉터리 의료제도 황종국 선생님이 지어주시고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 재판장이셨다고 하네요. 어제 이어서 긴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도 수술의 과도한 시행을 부르는 또 다른 원인이다. 경제적인 이유가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아마 불필요한 수술을 전부 폐지한다면 대부분의 외과 의사들은 길거리를 헤매게 될 것이며 다른 적당한 직업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외과 의사는 수술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집도 횟수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급여가 지불되는 병원 의사의 집도 횟수와 수술 횟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병원 의사의 집도 횟수를 비교해 보면 자궁 적출 수술과 편도 적출 수술의 경우 그 비율이 1대 3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다. 여성은 의사와 이야기할 때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 생명을 지켜준다는 구실로 의사가 무엇을 잘라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수술과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분만에 대한 비판도 통렬하고 사실적이다. 이 부분 역시 나의 재판 업무상 경험에 기한 소회와 일치하여 공감이 간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제왕절개에 의한 출산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으니 그의 비판을 2배 이상 더 아프게 들어야 할 것이다. 유도분만이란 진통의 시작을 기다리지 않고 임신부의 미약 진통을 이유로 진통 촉진제를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진통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산부인과 의사는 나름대로 계산하여 출산 예정일을 산출하지만 그 결과는 6주나 어긋나는 경우도 있다. 유도분만은 미수가 출산에 동반하는 폐결핵, 발육불량, 육체적 장애, 지적 장애 등의 발병률을 높인다. 집중 치료실에 수용되어 있는 신생아의 4%는 유도분만에 의해 출생한 아기들이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반수의 여성은 후유증으로 괴로워하고 있으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게다가 그 확률은 자연분만의 26배나 되는 엄청난 수치다. 주산기를 충분히 경과해도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초장막증, 히알인막증이라고 하는 호흡 긴박을 동반한 중증의 폐장애가 일어날 위험이 항시 붙어 다닌다. 이것은 때로 신생아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병으로 그 적절한 치료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전에는 미숙아에게만 볼 수 있었던 병. 그런데 제왕절개의 경우 미숙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위험한 병이 발병하는 것일까? 자연 출산에서는 태아가 산도를 지나는 동안 자궁의 수축자궁에 의해 흉부와 폐를 조여주게 되고 그리하여 폐에 고여있던 체액과 분비물은 기관지를 통해 입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나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의 경우 이러한 일련의 경과가 생략되어 버리고 만다. 여성은 의사와 이야기할 때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생명을 지켜준다는 구실로 의사가 무엇을 잘라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것도 일종의 욕심인데요. 자제분을 좀 더 훌륭한 자제로 만들고 싶다는 욕구로 그 명리학에 찾아가서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분들은 뭐 미리 낳거나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낳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미리 낳는 경우는 유도분만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사실은 굉장히 그 이율배반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순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학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명리학은 절대로 그런 인위적인 계산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물론 뭐 옛날 조선시대나 이런 때 왕실에서는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그 뭐라고 하죠? 남녀 합방할 때 그 정기를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인위적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위험하진 않은 거죠. 왜? 자연의 정기를 그때 받을 수 있는,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엄마 아빠가 준비된 상태에서 합방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어 바람직한 거죠. 그러나 그 이유,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산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거를 조율한다는 거는 그거를 어떤 분들은 자랑으로 여기시는 분들 계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분만을 통해서 얻어지는 아이들의 질환, 뭐 미숙아도 나올 수 있고 정신박애아도 나올 수 있고 또 폐질환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서라도 나는 유도분만을 하겠다, 제왕절개를 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엄마 입장에서? 제가 볼 땐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그거를 악용하는, 내지는 말하자면 명리학 상담하시는 분들 또는 의사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정말 절대로 그런 걸 해서는 안 되죠. 설사 산모가 그러길 원한다 하더라도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언급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떤 그분들도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또 명리학을 상담하시는 분들도 자녀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 요소를 은폐한 채로 유도한다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이라는 것을, 도대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나라임에 틀림이 없는 게, 그 가습기를 청소하는 그 청정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은 분들, 또는 생명을 잃는 것도 기가 막힌데 생명을 잃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말 식물인간에 가까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뻐젓이 그 가습기가 아마 출시되지 않을까요? 가습기 그 청정제,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 그것이 허용되는 나라.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그래서 소비자이거나 그런 어떤 상담을 의뢰하는, 특히 인제 의료 쪽이나 이런 쪽이 상담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 여성들, 한 60대 이상 된 여성들이 자궁적출한 여성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이 정말 자궁적출을 하고 싶어서 하셨겠어요? 당연히 의사들이 유도를 했겠죠. 그러면 그 유도한 의사들이 양심이 정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자기 자신한테 하고 또 자기 가족한테 하는 것을 파는 것, 팔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자기 자신한테도 안 하고 자기 지인, 자기 친척, 자기 가족한테 권유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행위, 그거를 저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기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위험 요소가 많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너무너무 쉽게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는 직업 윤리관이 말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자본의 노예, 이런 걸 자본의 노예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본의 노예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직업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관, 나는 그냥 돈만 벌면 되고 내 자녀, 내가 아는 사람, 내 친척, 내 가족, 내 엄마 아빠한테는 이거 절대 행하지 않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제3자들, 타인들한테는 언제든 종용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도덕관념이 타락한 거잖아요. 도덕이.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취사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사실은 병 주고 약 주는 행위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이 도심에 사는데 더더욱 그렇겠죠? 그거를 모르면서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이 소비자의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면 반드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자급자족을 하고 싶고, 이제 제 꿈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거,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죽어도 사실을 제가 제 손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지금 이제서야 키우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오늘 행복하시고요. 찰나 그 행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